주민이 만들어가는 서구 FM. 안녕하세요. 서구 FM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달력은 벌써 2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 서구 FM 가족분들은 새해에 지킨 소망과 목표 또 하나씩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또 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생활 법률과 생활 경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오늘 생활법률과 생활경제 일부 쏙쏙 생활법률에서는요, 이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운전 안전수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동하실 것 같아 자전거 운전 안전수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또 자전거 주차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2부 쏙쏙 생활경제에서는요, 이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이 2가지 유익한 정보 기대되지 않으세요? 노래 잠시 듣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4가지의 자전거 운전 안전수칙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자전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의미합니다. 그중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2 이상인 차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전기자전거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지만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손페달을 포함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부착된 장치 무게 포함해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고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 그러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이 보도로 통행이 가능하고요. 또는 도로가 파손돼 있거나 공사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도 이 보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도 통행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시고요. 또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중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요.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 횡단도가 없을 경우에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하는 게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원칙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중 그 밖에 지켜야 할 교통법규 4가지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앞차가 서행 또는 정지했을 시에는 좌측 추월이 원칙이긴 하지만 우측으로도 추월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또 진로 변경 시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보내고 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래 잠깐 듣고 이 자전거 안전 수칙 나머지 2개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요, 자전거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따른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에 설치됩니다. 반면 자전거를 주차하면 안 되는 금지 장소가 있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이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서 올바른 곳에 자전거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
또는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자전거를 포함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이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 방법을 인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요, 쏙쏙 생활경제입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해당 조치가 유예됐었다가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조치인데요. 정부가 현행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안에 있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도 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이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 등으로 나누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요,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들에는 매매 계약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부가 보는 매매 계약 기준은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가계약이나 토지거래 허가, 전 사전 거래 약정은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차인의 경우 자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가 보장되는데요. 이 정부가 임차인 거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인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이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정책 발표일인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이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유예 조치는 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에만 적용되니까요.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구 FM 청취자분들께서도 나와 관련 있다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찾아보셔서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마음이 두근데 네 목소리에 난 또 설레어 하루 온종일
오늘 내용이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이 다가오는데요. 설 명절에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가족 및 친지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시고 마음속엔 행복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서구 FM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권솔이었습니다.